영화가 개봉을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데 오늘 정은님의 영화 산책에서 어떤 영화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 영화 장르 중에서 아무래도 코미디가 좀 대중적인데 또 그만큼 잘 만들기가 어렵다고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얘기가 있어요. 웃음은 국경을 넘기가 힘들다라는 그런 말이 있는데 그만큼 어떤 유머나 웃음이라는 것은 공통된 사회 문화적인 환경하에서 유발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 우리 코미디가 뭐 유치하다고 가끔들 말씀하시지만 외국 코미디 영화가 뭐 엄청나게 유치한 경우도 많죠. 그렇습니다. 우리 코미디는 우리 것이 우리 정서에 맞는 걸 수도 있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우리나라 영화 중에서 흥행순위에 높은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영화들은 지금까지 주로 코미디 영화였습니다. 네. 오늘 먼저 소개해드릴 코미디 영화도요. 우리 영화입니다. 채널 69 먼저 보시죠. 현재의 우리 사회를 바로 읽어내기 위해서 필요한 두 가지 요소를 이 영화의 소재로 끌어들였습니다. 바로 뉴미디어와 성입니다. 이 두 가지가 결합돼서 불법 포르노 방송이라는 아주 파격적인 내용을 만들어냈는데요. 전직 방송국 PD, 천재적인 컴퓨터 해커, 그리고 철없는 포르노 배우, 이 세 젊은이가 의기투합해서 해적 방송국인 채널 69을 만듭니다. 자본은 은행 전산망을 교란시킨 뒤에 계좌 이체로 해서 조달했고요. 주파수 문제는 공중파 TV 9시 뉴스 시간의 전파를 교란해서 해결하게 됩니다. 예. 그리고는 포르노자키를 내세워서 아주 짧고도 도발적인 프로그램도 온 사회를 뒤흔들어냅니다. 포르노자키라는 신종 직업까지 이 영화에서 만들어냈는데요. 여기에 한 정치인의 어떤 비밀 정보까지 방송을 통해 내보내면서 정치적인 어떤 도덕적이고 사회적인 문제까지 제기하고 있는 영화입니다. 멀티미디어, 유선방송, 컴퓨터 이렇게 첨단 기술을 모티브로 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를 진단해 본다는 그런 목표로 만든 영화입니다. 영화 제목처럼 영화는 굉장히 경쾌하고 또 빠른데요. 뉴미디어의 사회 정치학을 풀어나가기에는 너무 가볍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 영화가 마치 영화과 학생이 만든 것처럼 좀 아마추어적인 좀 거칠게 끌어나가는 것이 좀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코미디 영화로서의 재미는 일단 확보해 놓고 있는 그런 영화입니다. 예. 감독은 이정국 감독입니다. 그 80년 광주에 대해서 이야기한 부활의 노래, 또 95년 두 여자 이야기로 대종상 주요 부문을 수상한 아주 실력 있는 감독인데요. 이 영화에서는 그다지 연출 솜씨는 돋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다만 홍경인, 신현준 그리고 신인인 최선미 씨의 연기력이 좀 참신한 맛을 주고 있습니다. 네. 어떤 비판적인 기능이 들어가 있는 블랙 코미디였는데요. 네. 또 다른 형식의 코미디도 있습니까? 네, 오늘 미국 코미디 영화 두 편이 더 준비되어 있는데요. 예. 이른바 슬랩스틱 코미디라는 그런 장르입니다. 철썩 때린다는 뜻의 슬랩과 또 그 광대들이 연기할 때 쓰는 막대, 그 스틱이 결합된 슬랩스틱 코미디. 그만큼 아주 과장되고 좀 소란스러운 그런 코미디입니다. 먼저 스투피드라는 영화부터 보시죠. 자, 스투피드는 어리석은이라는 뜻이죠. 이 제목이 영화의 모든 내용을 말해주는 그런 영화입니다. 예. 성이 스투피드인 한 가족의 황당한 모험담인데요. 아침마다 집 앞에 쓰레기통이 비어진 것을 보고는 이 스투피드가의 가장은 누군가가 쓰레기를 훔쳐간다고 생각하고는 격분합니다. 그래서 쓰레기차를 쫓아가는데요. 쓰레기 하치장에서 우연히 군 고위장성이 무기를 밀매하는 현장을 목격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악당에 맞서서 싸우는 스투피드 가족의 모험이 시작되죠. 자, 어린이 소설이 원작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인물도 과장되고 상황 묘사도 굉장히 만화처럼 허무맹랑합니다. 감독은 블루스 브라더스라는 코미디 영화의 그 고전인 존 랜더스 감독이 연출을 했는데요. 웃기려고 열심히 노력은 했지만 웃음이 별로 나오지 않는 코미디입니다. 다만 파스텔 톤으로 동화처럼 꾸민 이 화면의 시각적인 배려가 돋보입니다. 자, 다음은 총알탄 사나이 시리즈의 주인공인 레슬리 닐슨이 주연한 스파이 하드입니다. 레슬리 닐슨이 주연한 영화는 일정한 틀이 있는데요. 비밀 첩보원이 악당의 호롤단신 맞서서 싸우는 것, 또 임무 수행 중에 미녀와 사랑에 빠지는 것, 온갖 우연에 의해서 사건이 풀어지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도 유명 영화들의 장면을 희극적으로 재구성하는
패러디 영화라는 것입니다. 네. 방금도 그 펄픽션의 네. 장면이 보였는데요. 이 밖에도 스피드, 사선에서, 시스터 액트, 또 내일을 향해 살아 이렇게 수없이 많은 영화들의 장면들이 패러디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뒤 맥락에 맞지 않게 느닷없이 등장하는 이 패러디 장면 때문에 미국 내에서는 패러디를 위한 패러디 영화다 또는 저질스러운 코미디다 이런 혹평이 좀 쏟아졌습니다. 예. 예. 뭐 배우들도 그 생각 없이 연기해야 연기가 되고 관객들도 생각 없이 봐야 관람 있지 않은 큰 영화들 같네요. 좀 한마디로 말하면 좀 바보 영화라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뭐 앞서 보신 우리 영화의 그 코미디 영화는 그 웃음이 풍자의 역할을 했지만 이 두 편의 그 미국 코미디는 그저 좀 망각의 효과를 주는 그런 웃음인 것 같아요. 예, 그냥 보면서 잊으면서 웃으면서 네, 이렇게 오란 하는- 영화죠. 예, 좋죠 뭐 그럼 또 다른 영화도 있죠. 네, 20년 전에 만들어졌지만 그 당시 우리나라 정치적 상황 때문에 극장에서 개봉은 못하고 비디오로만 출시됐는데요. 네. 이번에 다시 극장에서 상영되는 영화입니다. 미드나잇 익스프레스라는 영화입니다. 자, 미드나잇 익스프레스는 탈옥을 뜻하는 은어입니다. 한 미국인이 터키에서 마약을 밀매하려고 하다가 그만 공항에서 경찰에 붙잡히게 됩니다. 그 뒤에 터키의 특수 감옥에 수감되는데요. 터키 특수 감옥의 어떤 인권 유린 상황 그리고 고문 이런 것들이 어떤 인간성을 말살하는 그런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상당히 미국의 입장에서 그려진 영화입니다. 이 마약을 밀매했다는 그 사실 자체는 충분한 범죄 행위인데도 이 영화에서는 미국인의 입장에서 터키 어떤 비인간적인 그런 상황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감독과 극본이 모두 실력 있는 사람들이 맡고 있습니다. 버디의 감독인 알란 파커 그리고 올리버 스톤 감독이 각본을 맡아서 아주 탄탄하고 짜임새 있는 드라마를 보여주고 이것이 바로 영화사의 고전으로 남는 그 이유가 되고 있습니다. 예. 네. 이 영화 특수성이겠지만 아무래도 정말 비디오로 나온 다음에 다시 개봉된다는 건 없는 일이죠. 네, 굉장히 드문 경우인데 네. 그것은 소위 고전을 찾는 관객이 존재한다는 얘기고 그만큼 우리의 어떤 영화 문화가 성숙해간다는 증거가 아닌가 싶습니다. 예. 큰 화면으로 볼 수 있는 즐거움도 또 이번에 동시에 느낄 수가 있겠죠. 그렇습니다. 예. 네 편의 영화 잘 봤습니다. 감사합니다.